볼라수다 북한 수다 84회 시간입니다. 이번 회 주제는 북한 홍수. 북한이 뭐 홍수 났다는 거 잘 보도 안 하는데 이번에는 북한 신문에 뭐 홍수 사진도 나고 동영상도 났습니다. 네. TV 방송에. 네. 저도 보니까 그 라진 그 한가운데 있는 남산여관이 네. 다 잠겼더라고요. 야. 남산여관이 3층짜리 건물인데 그 3층이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위에 한 층만 나오고 거의 다 네. 잠겼더라고요. 2층까지 잠겼어요. 네. 와, 그 이제 그 제가 아까 내비게이터라고 했던 네. 것처럼 라진 선봉 정말 구석구석 한 어느 자그마한 선원구 갖고 그 조그만 것까지 네. 다 가보 제가 많이 다녀본 곳인데 라진의 남산 그 여가는 그 일반 투숙객은 들어갈 수 없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제가 거기 라진 선봉 그 남산여관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군복무를 한참 할 때인데 그 아버님이 그 이제 광장에 계시면서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 계셨는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불러서 그 한성영 책임비서 한성영 그 당대안의 정치위원 한성영 1월 중앙부비서를 라진 선봉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중국을 통해서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때 한성영 비서가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군복무 한참 하는 저를 불러서 야 가자. 아버지 보러 가자. 네. 해서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산여관에 저는 먼저 하루 도착해서 그 이제 한성현 비서는 다른데 이제 그 거기에 가서도 해당 현지에 들어가는 당정원의 정치위원들만 들어가는 특각 초대소가 따로 있어요. 또 네. 남산에 네. 선봉 쪽으로 빠지면서 있는데 거기 가고 나는 남산여관에서 201호실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되는데 벤츠가 5대가 쫙 와서 네. 아버지가 올라 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외국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외국어를 다른 외국말을 하는데도 아버지 목소리가 딱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쫙 내려갔는데 아버지 곁에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수행원들이 오고 뭐 해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나 그 이제 1층에 연회실이 있는데 연회실에다가 큰 그 원형 이런 그 돌리는 연회 식탁에다가 식사를 쭉 차려서 한성영 비서 뭐 그다음에 김희철이라고 또 있어요. 김희철님 그다음에 연락서 어느 부서 서장 뭐 이렇게 해서 9명이 앉았는데 북한이 이제 연회탁이다 보니까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쫙 나와서 두부가 나오고 네. 계란이 이렇게 이런 자그마한 술잔 이런 데다가 계란을 딱 올려서 이렇게 네. 처음에 먼저 나와요. 두부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두부를 뭉텅뭉텅 다 썰어서 먹어보고 네. 계란 나오니까 계란 껍데기 있는 거 뚝뚝뚝 깨서 다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한사람 비서가 착 앉아있는데 야, 저 누가 야 병지야 그 아들 저거 좀 배워줘라. 왜 쟤? 좀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막 이렇게 새빨개지고 뭐 잘못했나?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 거 보니까 계란을 받쳐 나온 게 술잔에다 왜 올려놨나 했더니 계란잔이더라고요. 네. 계란잔을 그래서 계란을 까먹는 숟가락이 따로 있고 그렇죠. 두부는 먹는 두부가 아니고 네. 세척용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두부는 모르고 저거 다 먹어버리고 네. 계란은 손으로 까먹고 그러니까 계란잔을 이렇게 탁 손으로 받쳐서 탁탁탁 해서 계란을 위에만 이렇게 계란이 탁 열려서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쫙 빠져서. 네. 그러니까 그 요관이 그런 사람들만 오는 요관인 것 같고 그 이제 안 하게 수준도 높고 일반 사람들이 그 투식할 수 있는 그런 요관이 아니고요. 그렇죠. 조국으로 돼 있고 뭐 김일성이 몇 차례 방문 뭐 이런 것만 해서 그런 데 이용되는 남산 요관인데 그게 다 잠겼으니까.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사진 보면 이거 남산 요관이 다 잠겼네. 북한은 네. 그런 홍수가 꽤나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양시는 시내 복판에는 잘 안 나요. 근데 네. 저희 집이 경치가 아주 좋았는데 대동강 앞에 그 아파트에다가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내다보느라면 비 온 날에는 무슨 장롱 뭐 무슨 집 가산 제품 같은 것들이 이게 둥둥 떠가는 다 내려. 계속 떠내려. 비만 오면 떠내려요.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홍수 나서 물 흘러온다는 거지 그게. 계속 봤다고 그거. 라진 선봉이면 북한의 제일 그 지대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고지대고. 네. 네. 그쯤 되면 거기가 홍수가 날 정도면 밑에 아래쪽인 황해도 쪽은 그러니까 라진 선봉 그 주변에서 뭔가 하나 터진 거 아닐까 혹시? 라진 선봉을 홍수난 걸 내보내는 건 선봉지대에 대한 그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 유치를 끌어내거나 그 사람들이 그 북한 정부가 자기네 돈을 안 쓰고 그런 것들로 해서 투자 유치해서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일환일 것 같고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옛날 생각도 났지만 이 북한의 곡창지대는 항해도 뭐 연안이나 열두 삼천리불 같은 데는 다 잠겨버렸겠다. 워낙에 이제 그 북한은 이런 게 잘 안 그렇지 돼 않고 있거든요. 동해안이 홍수가 났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원산 앞바다 그러니까 원산이 그때 몇 년도인가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2m로 네. 2m가 이제 불어가지고 아파트 아까 얘기한 예, 예. 것처럼 2층까지 막 잠기고 그런 적이 있는데 라진선봉이 그렇게 잠긴 거는 주변에. 그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맞아요. 바닷물이 라진선봉이 바닷가잖아요. 예, 예. 바닷물이 어떻게 이제 아니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라진선봉 항은 오항처럼 생겼어요. 오항처럼 이렇게 물목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항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이 어디가 터졌던가.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라진이 물에 잠기면 선봉 쪽에서 물이 내려와야 잠기게끔 네. 되어 있거든 지형상이. 네. 예, 지형이 이제 선봉이 높거든. 라진 선봉인데 선봉 쪽에 있는 산 위쪽에서 골짜기 물이 터져서 내려올 때만 라진이 물에 잠기거든요. 그럼 골짜기 선북 쪽에 예, 그렇게 돼야만 지형상이 그렇게 돼 있고 항 자체 내에서는 항 그 이제 부분이 쪽에? 깊이가 깊어서 큰 선박들도 들어오거든요. 선봉 쪽에 큰 조수지가 뭐 있었나? 그러니까요. 야, 선봉 조수가 있어요. 아, 선봉. 네, 예. 네. 문제가 조수지가. 생겼어요. 그것도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비 와서는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다 잠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댐이 그런 댐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생겼겠네요. 이렇게 홍수가 한 번 있으면 홍수 피해 그 가시는 작업 해봤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물 빠지고 나면 이제 그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다 나오라 그래서 다 나가면 저저마다 그 양동이로 포내고 하는데 그 여기서 감탕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아, 감탕은 뭐죠? 모두 네? 모두. 머드, 그 진흙, 예. 진흙. 네. 갯벌 같은데 그런 쌓이는 네. 그걸 우리는 감탕이라고 아니, 해요. 감탕이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음. 그게 그냥 쫙 쌓이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별게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북한은 도로가 가다가 막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막 이런 데도 있고 네. 하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걸어가다 또 거기 푹 빠져가지고 별의별 추억이 다 있죠. 홍수가 내렸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도로가 빨리 복구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그게 다 몽땅 차단이 돼요. 그럼 거기에 갇혀요. 그렇게 되면 굶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물자가 못 가니까. 네. 도로 사정이, 네. 도로가 막 패고 차 운행이 안 되니까. 도덕이나 라진 선봉은 개발 지역으로 해서 다 폐쇄 지역으로 이렇게 그 철조망 다 치고 버쳐다 서고 일반인들이 통행을 금지시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라진 선봉 자체 내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홍수 이번에 피해를 가져낼 만한 그런 경제적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등짐으로 네, 다 해야 되는데. 다 그리고 등집으로 날라야 돼. 남한에 와서 제가 사람들이 막 북한의 장마철하고 남한의 장마철 대비하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남조선에 무슨 장마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아, 장마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 북한의 장마라고 할 때면 우리는 이제 말하던 흙탕물에 대한 추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포장 도로가 얼마 없고 거의 다 비포장 도로인데 솔직히 평상시 비가 안 오고 해가 올 때는 건강에도 좋아요. 땅을 디디니까 네. 아스팔트보다. 근데 이제 비만 오면 딱. 저희는 어. 그냥 비가 딱 오니까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3년 전 그 까리 배낭 같은 큰 장사꾼 배낭을 메고 그 장마철에는 진창길을. 예, 진탕길 장화가 없이는 우리는 못 냈어요. 그 집을 들어오는 그 골목길에도 장화가 있어야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 막 신발인데는 막 흙탕물이 맞아, 꿀럭꿀럭 다 들어오고 어. 남한에 오니까 저 여름 장마철 산따로 신고 났어요. 네. 아니 물이 어디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그냥 비 오면 그냥 약간 네, 예, 맞아, 예, 맞아. 젖을 정도고 부엌에 여기- 물 고일 일이 없고. 아니 근데 여기도 처음에 내가 탈북했을 때는 예. 요즘에 그렇지 지금 해마다 홍수가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물이 좀, 예, 범람하는 데가 있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해마다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맨날 홍수 무슨 후원금 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수재의연금, 어, 네, 이런 거 내고. 맨날 내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 사대강 하고 나서부터 그걸 없어진 것 그러고 같아요. 나서 확실히 홍수가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8월달에 홍수가 나는데 아. 나는 8월 16일 우리가 압록강을 넘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홍수만 보면 야 우리가 저때 홍수가 났으면 우리는 절대 탈북할 수 없었는데 아, 물에 그 떠밀려 후에 갔거나, 왜 네. 홍수가 안 나가지고 우리가 탈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90년대 이후에
홍수가 여러 번 나가지고 북한에.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북한의 식량난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그 우리 양강도 그 보촌 같은 데서는 그때 홍수가 나면서 감자밭이 완전 쓰러지고. 딱 떠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그 해 겨울에 보촌 군 사람들이 뭐를 먹었냐면 그 감자 순. 콩나무 있죠. 네. 콩잎 뭐 소도 그 콩나무는 안 먹더라고. 콩 이파리는 먹지만 콩나무, 감자 나무 그거를 잡아 먹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아들을 막 잡아먹고. 할아버지가 선자. 아, 그런 소문이 아니 있었는데. 전 실제. 이제 보안원이 이- 신고를 받고 딱 오니까 그분이 이미 미쳐있더래요. 배고프면? 정신이가 돌아 손자를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배고프면요. 먹었어요. 배고프면 네. 그렇게 돼요. 배고프면.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네. 그렇게 한 거를 이게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 이야. 그게 그 아,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 예, 영화도 있어요. 배고프면 제정신. 아니, 영화 북한의 그런 저울나비라는 우리 이제 북한 탈북자 신분으로 가지고 황해도 쪽에 고향인 신분이 여기 와 있는 김규민 감독이 만든 저울나비라는 영화가 있어. 엄마가 굶다가 환각이 와서 맞아. 아들을 환각. 개인 줄 알고 까서 잡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 그 본인이 겪은 그대로를 만든 영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천군에서 네. 일어났던 게 어떤 거냐면 이 집 그 부인이 이게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고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인이 쌀을 구하러 그때 너무 식량난이 심하니까 쌀을 구하러 앞지대를 갔어요. 앞지대를 갔다가 오다가 기차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부인이 기차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딱 쌀을 못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애들 데리고 지금 부인이 오기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인이 안 오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딸 아이가 먼저 굶어 죽었어요. 어리니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이 돼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짓을 해가지고 옆집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 집에 돼지 잡았는데 술 마시자고. 그래서 아니 금방까지 먹을 거 없다 그랬는데 무슨 돼지를 잡냐 그래서 옆집에서 나가 보니까 애 머리가 토방 위에 이렇게 있고 이 가마에서는 아이가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신고해서 송살당했어요. 실질이 그 실제예요. 네. 그냥 미친 거죠. 정말 미친 거죠. 야, 다 정말 깨진 거죠. 굶어서 배가 고프고 저는 이제 그 광산에 나갔다가 와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47kg, 46kg 나갈 때 먹어도 이제 그 부정이 이게 하반신 거의 다 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 부어서 죽을 뻔했네. 부정은 죽지. 그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 환각과 현실이 맞아.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을. 정말로 배고픔이라는 건 정말 뭐 그냥 한두 끼 못 먹어서 하루 이틀 못 먹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눈에는 오직 그 먹을 것만. 예, 무슨 인간이 아니고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을 만큼의 완전한 본능만 살아있습니다. 맞아. 오직 먹기 위한 그 가족도 감각만, 예. 누구도 안 보입니다. 누구도. 가족도 땅에 떨어진 그 참새가 하나 쪼아 먹을 만한 흙 묻은 쌀알 하나까지도 눈에 보입니다. 맞아. 오직 먹는 소리만 자면서도 먹는 꿈만 꾸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쩝쩝 껌 씹는 소리도 당장 가서 폭탄 소리야, 폭탄 소리. 그 안에 거 빼먹을 만한. 예,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로 이자 돼지로 보이고 그 환각 김규민 감독의 그 겨울날이라는 그 영화 내가 보면 맞아. 좀 보기가 보면서 자꾸만 슬프다. 감정이입이 돼서 볼 수가 없는 영화. 일반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니 북한의 홍수에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또 생겼을 겁니다. 홍수가 나면 그런 일이 이제 더 더. 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없으니까 훔쳐먹으려도 훔쳐먹을 없어요? 게 없는 거예요. 홍수.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 쪽에서는 감자가 주식량이에요. 한해 농사에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게 그 지대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막다기째 그냥 홍수가 다 나서. 실려버립니다. 그럼 그리고 감자는 가물면 농사가 좀 되는데 네. 감자는 이 홍수가 나잖아요. 다 썩어요. 무조건 썩어가지고. 네, 뭐 먹습니다. 고구마 썩은 거 먹어도 감자 썩은 거. 근데 북한의 홍수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한반도니까 비 내리는 양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그 물이 어디 걸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에서 막 맞아. 사태를.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홍수가 났다 하면 북한 지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집들이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네. 저희도 막 그걸 저희 그러니까 산 네, 산 밑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는 약간 좀 그래도 길에서 가까운 거 하루 자고 나면 그 꼭대기에 집들이 한 4-5채 밀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남한 것들 하면 아마 막 구조대가 가서 막 시시각각으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파묻어요. 예, 언제 무슨 그래서 좀 괜찮은 거는 불도저리 뭐 가물에 콩 나오듯 드문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여기서는 막 사람이 다칠까봐 먼저 구조대가 1차선 그러니까 네. 사람 여기는 무조건 바가지를 퍼요. 그럼 막 사람이 그 바가지 이빨에 끼워. 끼워서 올라오고 저희는 그것을 처음에 볼 때는 막 아니, 그럼- 경악을 했는데 아니 산 사람이 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뭐 먹거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먹거리. 며칠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산에 나무가 없어서 이른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북한에 2015년에 산림 포고령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산에다가 나무를 찍지 말면 어제 그 번대산이 되는데 뭔 나무가 있겠어요. 찍으려고 그러니까 해서 그냥 찍지. 이미 뭐 서 있고 예양간 짓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 2월달에 북한에서 포고령이 내렸는데 산에서 약초를 함부로 캐지 말고 나무를 찍지 마라. 이런 자들은 총살하고 이런 걸 보고 동조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한다. 이걸 매해마다 김정은이가 내리는데 산에 나무가 있어야 찍죠. 그리고 또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도시에서 보이는 인근 산들에는 다 개인들이 밭을 읽었어요. 그럼 이제 봄날에는 그 밭을 다 무상 몰수해갖고 공장 기업서서 이렇게 나무모를 심어요. 그럼 밭주인이 아래서 탁 저처럼 팔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렇게 지켜요. 너 심어라. 내 저녁에 가서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1차적으로 기업서서 싣고 내려오면 밤에 가서 그 나무를 다 뽑아요. 왜냐면 거기다 나다를 심었는데 그렇죠. 감자하고 나무가 같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산림보호원이 와서 이게 뭔 짓이냐면 자기네 모른다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게 궁한 나라니까 싹이 나온 걸 짓뭉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해마다 도루묵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무 심기 운동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체질을 바꾼 다음에 북한 나무 심기 네. 운동 예.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 예. 먹을 것이 전 없이 지금 털보가 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심어봐야 뭐 다 뽑아. 그래서 비만 오면 대동강으로 그냥 집 가산 제품이 계속 떠내려오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에서 계속 비만 올 때마다 이렇게 홍수가 난다서 그럼 또 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지는 사람 있죠. 이렇게 뭐냐면요, 우리 요거에서 강도 낚시라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나도 그거만은 만들 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놀았죠. 네. 근데 어른들은 해요. 이러다가 딱 던지면 그냥 샥 하는 소리 나면서 딱 그리고 걸려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그 충성의 다리라는 게 있어요. 다리. 그 다리 밑에다가 어떻게 끈을 매가지고 네. 빵깡을 가지고 들어가서 터미고리 있는 그 빵깡이라고 남남교에서 충성의 다리. 그걸 아, 빵깡이라 그러면 물통. 아까통. 물통 하나면 하루 종일 떠 있는 거예요. 그 강에 가서 아, 그 보트처럼. 예. 네. 그냥 물통 하나. 다리에다 끝내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간다는 얘기죠. 물통.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내려가지 않게. 네. 네. 또 내려가지 않게. 막 그렇게 하고 막 너무 대담한 거 같아. 그거 건지는 거. 아,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호박이 많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박이 물에 뜨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호박을 건지겠다고. 호박은 그래 또. 이 호박이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박을 건지고. 속이 비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은 좀 홍수 꼭 비만 오면 꼭 대동강에는 무슨 배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날창을 돌고 있어. 아주 네. 창으로.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하는 건져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인데 그냥 찔러서 꺼내는 거예요. 찔러서. 시신 또 내려오는 거를. 그냥 찔러서.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정말 무슨 얘기? 네. 무슨 얘기 선생님 좀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장마철에 웃기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장마철에 제일 걱정인 게 북한 집들은 비가 많이 새요. 네. 비가 맞아요. 오면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발 모든 그릇을 다 비를 받쳐야 돼요. 그리고 그럼 똥똥똥똥 계속 소리 나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의주는 네. 비가 오게 되면 여기 수면이 좀 낮대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비가 한 40분만 내리면 물이 이 무릎치게 막 올라와요. 압록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신의주 위에 있는 집들은 이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물놀이해요. 그래서 집안에서요? 그 집안에 뭐 물이 집안이 쫙- 물놀이장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쫙 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그게. 신의주에서는 애들은 좋아해. 다 집은 좋아하죠. 꼭대기 위에 뭐가 다 있어요. 네. 집은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모든 재산이 다 있어요. 지금 좀 물렀다 하면 잠기니까요. 그 이제 강에 물어 올라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보트 타고 마루에서 부엌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일단은 집안에 뭐 어딨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물이 항상 차 있으니까 네. 대학생 그 여학생 아이들은 이 막 심장염, 방광염 같은 게 심하게 걸려요. 네. 항상 습기가 차니까 음. 이게 막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렇네요.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그 끈끈함. 지금도 막 그리고 그 진짜. 세간도구 말리려면 이렇게 뭐 촛불이든 뭐든 장작불이든 해놓고 다 말려야 되는데 물을 습기 찬 거. 근데 북한에서는 석유 건너로 네. 석유 건너로 이제 네. 물을 그 신의전에 석유 건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계속 그 물이 이렇게 장마철만 되면 물이 계속 차 있어요. 늘 차 있으니까. 네, 거기 다 둥둥 떠다녀요. 거기다 어항 아니 그 뭐지 분무기 이런 사람도 있어. 성빈 씨가 아까 알려준 비꾸라지. 장마철은 항상 7월, 8월 때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80 몇 년도 87년도였던가. 아 그때 89년도인가 굉장한 네. 공사가 났었는데 굉장하게. 제가 그때 어릴 때 살던 집은 평양시 동대문구 율동이라는 곳이에요. 율동? 예. 예. 아 율동하세요? 나 동대 네. 나 동신동 살았잖아. 오사오사 군부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단층 집들이 있는 그 어릴 때 거기서 살았었는데 그 집이 다 잠겨버렸어요. 단층 집들이니까 네. 무시가 나서 그래서 그 집들은 이제 한 동 두 세대 살림이에요. 살림 집이 한 동 있으면 거기 살림 두 집이 살 수가 네. 있어요. 그거 바로 앞에 창고가 있는데 매 집집마다 창고도 하나를 지어서 반씩 갈라서 두 집이 네. 이렇게 나눠서 쓰는 집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집이 물에 다 잠기고 어른들은 딴 데 이렇게 가고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이 또 분지 지역이에요. 여러 개. 그래서 거기 집들은 거의 다 잠겨버려서 어른들은 딴 데 가고 했는데 뭐 불필요한 소리 할 필요 없고 제가 이제 계모선에서 푸다 보니까 다 어른들은 딴 데 가고 저만 이제 그 창고 위에서 며칠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집이 있고 옆집에 철수네 집이 있는데 형제만 9명이에요. 그러니까 야, 거기는 아빠, 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네. 있고 4명을 내놓고도 9명이 사는 13명이 사는 대식구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은 창고 거기다 턱을 당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건너처럼 해서 언제만 식구가 밥을 하니까 가마를 밖에다가 밥을 네. 하는데 밥을 2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매일 그 밥을 훔쳐 먹었고요. 그래서 창고 지붕에서 살았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네. 창고 지붕에 이제 호박을 이렇게 양쪽 집에서 우리 집에서도 호박 키워서 올라가고 이 집에서도 호박을 키워서 올라가는데 내려가기 데가 없으니까 그 창고 경사진 뒤쪽으로 가서는 엉덩이 내밀고 싸고 그 네. 물 목이 마르면 호박 농추를 잘라서 빨고 있으면 물이 쫙 내려와요. 그 장마철이니까 물 쪼아서 또 호박 아 홍수 났을 때. 네. 아. 거기 올라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밤에 철순이 그 밥까지 훔쳐먹고 그런 대로 좀 다음날부터는 해가 나서 좀 갈 데가 어디 딱 가고 싶은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박을 베고 호박 농축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자다가 추워서 깨났는데 한 새벽 3시 됐는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내려갈 데는 없고 거기서 해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호박 꼭지를 칼로 쭉 덜어내고 네. 우리 집 호박도 아닌 건너편 철수는 호박에다가 네. 변을 봤어. 면을 먹은 거예요. 요감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 변을 먹고 꼭지를 똑 올려놨는데 장마가 지나고 9월 하순이 되니까 네. 그 호박이 꽈리를 틀어주니 이만해진 거예요. 호박이. 아, 진짜. 걸음을 정말로. 네. 아니, 그 호박만. 꼭지를 땄는데. 호박 꼭지는 다시 붙었고 나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그 집 할머니가 허리가 좀 구부러졌거든요. 네. 그 호박에다가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네. 이 또아리까지 틀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저게 분명히 이제 호박이 이제 아주 커졌으니까. 네, 이만해 정말 커졌어요. 아니 저 호박이 자양 얼마나 더 말로 커졌나? 안 돼. 네. 정말이라니까 썩지 않고? 안 썩고. 그래서 나는 그 호박이 따는 날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집에서 그 호박을 따가지고 가을에 이제 또 호박이라고 해가지고 호박만 쪄먹는 날이 있어요 겨울에. 그 집에서 그 호박을 꼭지 따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상상하기 싫어. 굉장한 날이 온 거야. 호박을 딱 땄는데 네. 온 동네가 네. 그 냄새 때문에 안에서 다 썩어버린 거야. 그런데 어떻게 겉은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아, 안에는 다 썩었군요. 호박을 딱 땄는데 네. 그 냄새 나는 그 딸 때는 없었는데 저녁에 왔는데도 그 냄새가 그대로 거기서 팽팽 도는. 성구 씨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짐작했겠네요. 아니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뭔 냄새 이게 뭐지? 옆집 철수의 집에서 호박을 땄는데 썩은 호박을 그걸 계속 끼고 있더니 무슨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철순이 할머니하고 맨날 앉아서 그 호박을 가지고 네. 철수 할머니는 호박을 자랑하고 우리 할머니는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큰 호박이 안 달래 보니까
두 할머니가 호박 때문에 맨날 신경질하셨는데 야, 신기하네. 썩은 호박이 터지니까 우리 할머니는 너무 깨끗해 하시는 거야. 그래 그 장마철에 아무리 하면 그게 제정신이라고 호박이 그렇게 달렸겠나? 호박은 우리 집 호박은 다 썩어서 장마 때 되면 호박 꼭지가 썩어서 다 떨어져서 그렇죠. 호박이 안 달리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 아, 호박이 그러니까 호박을 지금 이 꽃이 있는 데를 땄으니까 이 줄기 있는 데는 관계 없으니까 이 줄기 있는 데를 그게 가면서 저는 아직도 그게 이게 기억해요. 커졌겠죠. 꼭지 줄기가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지. 꼭지에 달렸어요. 아니 비뚝 말고 꼭지. 꼭지에 제가 생각해요. 아니 꽃이 호박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줄곡지가 있고 이게 이제 뿌리랑 연결돼 있고 이 꽃이 있는 데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예. 성문 씨는 요거를 땄겠지. 그쵸 근데 이게 안 꽃이 썩은 핀 자리에 거야. 꼭지가 달아서 그걸 아. 칼로 쭉 드러내고 하면 다시 그러니까 다시 붙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어른들한테 이미 전부터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뭐 줄곡지가 살아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남자들이 어릴 때 조금 해가지고 뭐 남의 집 호박에다가 그 히트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랬구나 원래. 아니, 저희- 장마철 하면요 음, 그 이제 어릴 때 그 생각 이제처럼 대한민국에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뭐 이제 그 피해 수민들한테 뭐 지원 뭐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수재의연금 이런 거 없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다 컸지만 단 한 번도 무슨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디서 홍수 나면 홍수 지원한다고 뭘 내라 그래요. 네. 계속. 네. 예, 근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쪽 지역 사람 말 들으면 아, 맞아요. 받은 게 없대. 받은 연금. 중간에다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내를 척 정직하고. 하다가 그냥 다 자기네가 그렇게 못나 봐요. 저희는 장마철에는 저희는 집이 땅집이 여기서는 무슨 주택이라고 하냐면 북한엔 땅집이라고 아파트 아닌 집. 단층집을 단층집. 네. 근데 저희는 장마철을 좀 기다렸어요. 왜요? 그때는 아래 동네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데 아랫동네면 이제 대한민국. 아니요. 우리는 좀 산 밑에서 살고 북한에서 은어 아랫동네 예, 아닌데 산 아랫동네. 왜냐면 우리는 땅집 옆에마다 이렇게 다 도랑이 있어요. 네. 도랑이 있는데 북한에서 7, 8월 달에는 이렇게 인분 수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화장실이 자꾸 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 똥을 푸자면 냄새 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 막 짜 오면 저녁에 막 온다면 인민군대 비호까지 다 덜채고 딱 대기자살 앉아서 그리고 저희는 집에서 돼지를 길러요. 네. 창고 안으로부터 돼지굴이 연결돼 있는데 돼지 똥을 어디다 퍼서 버릴 데가 네.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기. 아무리 그냥 막 번개 우지작 직작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똥푸게 삽이다가 소래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마 삐짝 오게 되면 순간에 도랑에 물이 막 살같이 네. 불어요. 그러면 옷이 다 젖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유일하게 돼지잖아요. 보충제죠. 예. 네. 돼지를 싹 그 막 홍수물을 퍼다가는 청소하고 그 돼지 똥물이 도랑으로 다 나가고 화장실 인분이 다 나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도랑은 거죠. 우리 도랑은 깨끗해요. 그럼 이제 막 홍당 젖어서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홍수가 멎었잖아요. 다음 날에 딱 장마당에 배낭을 메고 딱 가게 되면 그 아래 동네 예 거기에 이렇게 막 쌓였어요. 네. 그게 가다가 이렇게 막 덩지게 뭉쳐서 막 아래 동네 사람들이 막 북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미친 같나 그냥 보기만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도 배낭 떠밀고 저는 야너 양심이 없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제가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서로 아니 근데 그 집에 한 집뿐이겠나 다 그렇죠. 뭐 꼭대기 그렇게 많이 했겠죠. 내려왔는데 근데 그렇지. 제가 한 짓이 있으니까 속이 꼴리죠. 그 막 지나가면 또 같이 여기 그러기 말이 사람들이 가 양심이 없어 이러고 그냥 옆을 지나는데 그게 대한 그러니까 그 아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자기네 도랑에 와서 맺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홍수를 좀 기다렸어요. 홍수하는 북한은 수세식 화장실보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 대한민국 많으니까. 마대를 포대를 한 그 화장실 이용하세요. 아니 저희 이 대한민국도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이렇게 퍼내는 네. 이런 화장실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분유 수거차 정부에서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막 비만 오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이 안 새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북한에서 안 얘기돼 남한 분들한테 이런 말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암만 우리도 동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빨간 기화라고 전 입는 집들이 하잖아요. 스리트 기화. 근데 장마 때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불어서 네. 이렇게 기화 짬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동네 집들 지붕이 다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지붕이 임신한데 예, 지붕이 예, 뿔 천정이, 뿔 네. 예, 천정이 이렇게
비에 축 젖어서 이렇게 축 젖어서 이렇게 임신부 배처럼 네. 이렇게 둥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물이 한 대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세 젓가락 있잖아요. 톡 그 지르면 순간에 촥! 탁 지르고 탁 하면 물이 쭉 떨어져. 아이고 이제 해산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우리 옆집에서 막 그래 아들이요 딸이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전정들이 다 임신을 하게 아니 돼요. 우리 내 친구는 보니까 저희 집에 비 안 새갖고 몰랐는데 야 비 새니까 양평이밥 갖다 놨는데 병 있죠 병. 네. 소주병 같은 거. 전정에서 물 떨어지는데 딱 아니 그거 딱 맞춰놓으니까 네. 스치지도 않고 싹싹 떨어. 맞아요. 소주병보다는 좀 아파트 병을 8개. 가운데 층은 괜찮은데 꼭대기 층은 어. 다 비세요. 예, 비세요.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아니 아파트 달이냐 달이. 그 붕괴 위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부실하면 근데 타세요. 하세요. 어차피 그 지붕에 씌워 있는 스레트 기아나 일반 기아들이 기아는 이렇게 겹쳐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 아래 기아는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 해놓은 것처럼 쇠줄로 꿰매 넣거든요. 네. 바람에 기아가 날아가지 말라고. 네. 그러면 기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못으로 박아서 검은 파킹해서 박아놓는데 그 비가 안 셀까요? 다 셉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집 짓는 것들이 이제 막연하게 지어져 있는데다가 아까 이제 화장실 소리가 하스님 말이지 화장실 가서 이제 저는 폰에는 네.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이제 화장을 보다가 비가 내려오면 열로 피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교를 다 부려야 하고요. 어릴 때는 뭐 비하면 참아야 돼. 그래. 어릴 때는 이제 아, 수세식 참아요. 화장실에다가 뒤에서 이제 인분을 보내는 구멍이 따로 있거든요. 네. 비가 장마철 지나간 다음에는 거기가 안에 물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네. 어릴 때는 누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뒤로 잠깐 가서 돌을 갖다 거기서 팡덩하면 안에서 이제 화장실 보던 사람이 그 물이 쫙 얼른 튀어서 온몸이 다 그 누가 장난하는 거죠 그렇게? 그쵸 이제 우리 저랑 어릴 때는 그런 아니 장난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몰라수다 북한수다가 진실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성근 씨 말하는 걸 들으면 본인이 화장실에 있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는 던지는 사실은 쪽에 던지는 쪽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확신하게 하고 가야지 또. 예, 제가 어릴 때 내가- 장난이 누가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던졌습니까 주로? 여자겠죠.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선생님. 그 경비서는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미웠어요 저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가 살던 동네 맨 아래 동네 그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 라인 그 맨 끝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동네에서 놀다 보면 이게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범연 따라가서 돌을 던지곤 했어요 저는. 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 환경이 어릴 때 계모선에서 자라다 보니까 밖으로 돌면서 성격이 조금 이스러졌다. 네, 북한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북한의 어린 그 유치원이랑 학교 학생들한테는 간식이랑 빵을 내줬어요. 네. 그럼 애들이 빵을 먹고 집으로 갈 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 집으로 아, 가요. 네. 아껴. 유치원 앞에 지키고 뒀다가 배고픈데 어쩔 수 있어요? 애들 빵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잡혀서 몇 번을 혼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아마 그 할아버지한테 맺힌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만 하여튼 눈에 보였다면 따라갔거든요. 네. 따라갔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그래서 냄새 심하죠. 참 지금 보면 이제 진짜 씻어도 잘. 근데 그 할아버지 그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성건 씨가 그랬는 줄. 근데 잡을 수가 없겠네. 네. 그 화장실에 집의 선주가 장철이야, 이름이 장철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동갑이었어요. 네. 동갑이었는데 장철이 할아버지 그 이제 마지막에 임종할 때 제가 살던 네. 아버지가 출세를 해서 중앙강사타에 간 다음에 제가 살던 동네니까 자주 이렇게 와보게 되는데 장철이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 고난행군 때 돌아가셨는데 그 와서 이제 봤었는데 그 어릴 적 자기 선주랑 똑같은 동년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난이 너무 심해서 온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딱 특이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훗날의 옛말처럼 잘할 때가 어릴 적에 잘할 때가 못됐던 꾸지람으로 오히려 저를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기억에 기뻐해 딱 주시고 남아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그 고향의 그 장마철 기억이라면 저한테는 이런 못된 노릇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네요. 이상하게도. 탈북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이 아까 축구 네. 하던 애 아들이 걔는 왜 비만 오면 똥이 마렵대요. 근데 북한엔 집안에 화장실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북한에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슬리퍼도 다 젖어 있고 하니까 제가 맨날 아들 보고 야 참아라 이래요. 근데 어저은 집에서 이렇게 구정물 바게트라는 게 네. 있어서 쏠 수 있는데 냄새가 좀 덜해요. 그리고 우리다가 뭐 막으면 되는데 똥물 바게트다 쏠 수는 네. 없잖아. 야 참아라 하니까 애가 막 얼굴이 빨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소리가 하면 똥을 참으면 살이 찌고 오줌을 참으면 방광염이 온다. 그러니까 저는 저기 북한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똥 참으면 몸이 난단다.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이래서 애를 비가 막 옥수로 오기만 걔는 똥이 말아도 제가 안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막 얼굴이 이렇게 혈관이 튈 정도로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얼마나 무식한 엄마인지 야. 똥 참으면 몸이 나니까 네, 몸이 살찌고. 난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 그렇죠. 예. 아니 대변을 참아서 살찌 그렇게 살찌면 무슨 소용이 그래서 있어요? 제가 불쌍해 죽겠네. 미래의 국가대표를 저렇게 천대했어요. 그리고 어저은 집에서 누게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솔직히 비만 오면 엄마 때문에 똥도 마음대로 나가 못 샀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집에다가 또 지름탕 뚝뚝 떨구며 오니까 막 제가 야. 거두기도 있을 것 같고 막 아, 그래서 우산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산이 있어도 뭐 아유. 아니 평양에서 나는 습관돼 갖고 우산을 썼는데 시골에 오니까 우산을 안 쓰고 우리는 우산을 안 써요. 시끄러워. 비옷도 안 쓰고 이거 뭐야? 비닐을 이렇게 쓰고 나가요. 귀찮아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예, 시골은. 이렇게 네모난 비닐 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쥐고 가는 게 난지 언제 빈방망. 우산을 쥐고 그리고 또 아. 북한 우산은 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권색깔 천으로 크다란 우산이고 중국 우산은 있는데 중국 우산은 바람만 아니, 불게 되면 이렇게 휘뚝 평양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우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산을 못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천우산이라서 물에 젖으면 예, 또 그냥 무겁긴 국산 왜 우산.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인민군대 비옷이 있어요. 국방 색깔나는 비옷이 있는데 장마철이면 북한 전 인민이 군대가 돼요. 외형상 딱 보면. 그러니까 그 군대 비옷이라는 게 비도 막아주고 초겨울에는 그게 얼마나 장마당에 나가 입고 있으면 더운지 네. 몰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군대 비옷을 배낭까지 다 가려워요. 크니까. 제가 체격이 네. 있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저 아들을 업고도 그걸 해서 우산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그걸로 다 됐어요. 장마. 활동하기 편하게. 자 이제 네. 남은 시간이 5분인데 각자 뭐 홍수와 관련된 기억 이런 얘기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성근 씨가 하도 굶으면 현실과 환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 얘기를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이제 또 예. 권한행군 합시다 다음번에. 아, 오늘 그래요? 굶었던 기억은 저희 아버님도 끝내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분 이렇게 나오셔서.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참 아니, 그것보다는 방송에 참가하는 지금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북한의 상황을 제가 겪었던 걸 좀 더 신랄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뭐 즐겁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북한의 현실 상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한 박사님 마무리 바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각자 1분씩. 너무 열성을 많이 내다가 말썽이 되는 바람에 소심하느라고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조신하게 하겠습니다. 네. 약과도 많이 좀 팔아야 되고. 네, 약간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안티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또 신경 쓰면 또 네. 네. 아니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단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북한의 식수 사업을 하겠다는 네. 그런 단체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나도 또 나무를 심어주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산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해결하는 밭을 없애겠다는 거나 같고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성공 안 한다는데 나는 한 99%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쌀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주겠으면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갖다가 떼겠죠, 그리고 잘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무조건 뗍니다. 네, 자 선아 씨. 저는 한국의 언덕에 돼지굴 청소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게 참 좋아요. 네. 돼지우리 예, 돼지우리 청소를 안 해서 전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 올 때마다 뭐 그게 퍼내는 항상 것도 없고. 북한에 있을 땐 장마만 되면 의무감이었어요. 네. 저 장마 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청소를 못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 네. 돼지도 청소를 안 해주면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그 시름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돼지우리 청소 안 해줬다는.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살 빼려면 방 청소 안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주를 해놓고. 예.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고 이게 대주에 넣어야지. 근데 상상은 저기 우리 시청자들이 하시는 네. 거고요. 네. 자 어느덧 84회 북한의 홍수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통일이 되면 저희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상하수도 정비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물도 다 다시 지어야 되고요.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처음부터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네. 상하수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별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항상 여러분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